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우린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저번에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요. 사실 뭐 여기에서는 여경만의 문제는 아니었어. 같이 출발한 아저씨 경관도 둘 다 깍두기 두 마리를 보내놓으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거든. 만약에 그 상황에서 경찰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스템을 어떻게 교정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강한 사람들, 피지컬이든 뭐든 되게 강한 사람들을 경찰로서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을 경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단순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2024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거든. 근데 그 당시에 칼부림 현장에서 도망간 자유 경찰관이 내가 대신 찔렀어야 했느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 기사가 참 되게 재밌는 거야. 이 기사가 보면 뭐냐면, 그 사건은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설명하겠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전부 다 민기적거리고 도망가가지고, 빌라에 살던 빌라에 살던 그 남편이 흉기낭동범을 이렇게 제압을 거의 다 했거든. 나머지는 다 이탈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목에 찔려가지고, 아마 와이프분일 거야. 뇌수술을 받았고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갖고 흉기에 난동 부리던 이 사람은 원래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징역 22년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에서는 항소심까지 갔을 때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를 시켰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론은 그거지.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송경도 피해자 대신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되느냐라고 변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고 다쳐서 제압을 했는데, 여기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라고 일가를 했거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해임을 당했고,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송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 말했던 그면 내가 피해자 자신의 흉기에 찔렸어야 되느냐라는 이 얘기가 사람들을 좀 많이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야.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렀어야 했느냐라면서 변명을 했다. 네가 왜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는데 흉기를 제압하지 못하고 잘릴까를 걱정하고 자빠질 거면 왜 경찰이 됐느냐. 이런 사고를 하는 것들이 치안 주무사라고 득실거리고 있으니까 정말 쯧쯧. 이게 배댓이었고, 그 두 번째는 이거였어. 소방관이 불을 안 끄고 도망간 다음 내가 불에 타 죽었어야 했느냐와 비슷하구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다 그런 거지. 경찰은 싸워야 되는 사람이지 않냐고. 경찰이란 건 원래 그런 거야. 강도 폭력배 갱간범들 현장에서 폭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찰이다. 도망가면 군인은 총살이고 경찰은 징역을 때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사실 그래.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약해져 있고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도 병신으로 만들고 있거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래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직업 윤리 의식마저도 없어졌고, 이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더 무서운 거 그때 보여줬지. 육군 임금, 최근 인간한 육군 부사관 82.5%가 여군이었다고. 이건 2021년인데 지금도 이제 현장에는 다들 이탈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남자 군인들은 대거 이탈하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이 몰려드는 건 여자 부사관이 훨씬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야. 왜? 여자들한테는 그냥 직업이니까, 이게. 걔네들은 군인의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군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군들이 분명히 있겠지. 근데 내 장담하건대 100명 중에서 많아봤자 5명이야, 진짜. 그런데 결국에는 여자기 때문에 뽑히고 있었던 거거든. 이 모든 것들이 경찰을 뽑고 군인을 뽑고 소방관을 뽑아야 되는데 여자니까 뽑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최근 거의 뭐 2016년부터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지. 그리고 2020년 때는 여가부에서 자유 소방관을 늘려라 요구해가지고 소방청은 곤혹이었는데, 근데 결국엔 늘어났습니다.
결국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자기 때문에 뽑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치안을 위협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공중파나 언론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여자 소방관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 여자 소방관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급과 행정에 이미 77%가 쓸려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블라인드 같은 데 봐도 도대체 여자 소방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나도 여자니까 시비 걸지 마라. 아예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부터 올라왔고, 자여 여경보다 더 심한 게 자여 소방관이라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들, 그들이 요구했던 걸 보게 되면 운동 처방사 등 보직을 신설해달라, 여성 소방 공무원 승진시켜달라, 자여들만 참여하는 전문 교육을 만들어달라, 혼자 쓸 수 있는 청사 인프라를 만들어달라, 대체휴가 육아시간 1근 구급 때 만들어, 전부 다 내놔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소방조무사다, 구란이고 팩트로 저런 걸 요구했다고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경보다는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여자 소방관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터지게 되는 날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실감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냥 준내 뽑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엔 군인이 필요하면 군인을 뽑아야 되고,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을 뽑아야 되고, 소방관이 필요하면 소방관을 뽑아야 되는데, 여자니까 뽑았던 거, 자연이니까 뽑았던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부 때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 전체에서 30%가 늘어났어, 진짜. 나는 4년 3개월 동안 30%가 늘어나는 게 난 믿겨지지가 않아. 공공기관 임직원 수 같은 경우도 2017년 말에 33만 8만 명이었는데 2022년 1분기에는 43만 명,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임원도 늘었고, 일반 정규직도 늘었고, 정규직은 이게 거의 20% 이상 늘었어. 무기계약직은 2배가 늘었고, 가장 많이 놓은 것이 이제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한전, 이렇게 늘어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이게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 그래도 실제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와서는 이제 공무원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인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공공기관도 많이 뽑히고, 특히 되게 고전하고 있는 게 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 쪽에서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기회였긴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늘려온 것들은 결국엔 다 뇌관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터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 차라리 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쳐. 근데 가장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오게 되는 것들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안보라던가 치안에 관련된 그런 소방, 경찰, 군인 이쪽으로 이제 크리티컬하게 터지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거야. 지금 자유들은 뭐든지 내놔. 그들이 요구하는 건 평등을 말하면서 배려를 항상 요구하고 있고 내놔를 항상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게 지금까지 먹혀왔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게 개판이 돼버렸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빡세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슬슬 이제 직관하게 되는 게 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팝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야. 왜냐하면 당장 그 피해가 여러분한테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고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 이거 말고도 참 말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 난 유진서 청문회가 기가 막히더라 진짜. 그거 보면서 이 나라는 비용신이 맞다, 망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거는 이제 확신으로 이미 굳어진 지 오래가 되었지만, 근데 좀 뭔가 이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역시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원리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야, 사실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그래도 가장 이제 굳건하게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건 능력주의 때문에 그렇거든. 능력주의가 항상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능력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경찰한테는 경찰의 능력이 필요하고 소방관한테는 소방관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한 결과를 이제 우리한테 고스란히 이제 받게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는 제법 참혹할 거라는 거, 그거는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